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의 굉장히 많은 미러리스 카메라용 렌즈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표준줌 렌즈들. 소니는 원래 바디 왕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디는 많은데 렌즈가 되게 적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렌즈를 가장 넓게 폭넓게 쓸 수 있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소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탐론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삼양도 있고 뭐 빌트록스 뭐 메이케 뭐 이 소니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렌즈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소니가 그 마운트 정보 공개를 하면서 약간 적극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에 이제 서드 파티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 가장 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너무 많은데 특히 표준줌 렌즈는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계륵이라고 말하지만 그 계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그만큼 많이 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표준줌 렌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사야 될까, 뭐가 제일 좋을까 고민하시잖아요. 하나씩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건데 이걸 다 써보신 분들은 진짜 손에 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써봤을 제가 이 표준줌 렌즈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거는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용 표준줌 렌즈들에 대한 스펙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렌즈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더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출시된 2070G 렌즈부터 해서 2470GM, 2470GM2, 뭐 2405, 2470 사이즈, 2870 번들에 2860 번들까지, 그리고 탐론에서는 이제 2040, 2875 1세대, 2세대, 시그마에서는 2470, 그리고 2870, 그리고 삼양의 2470까지. 제가 요 렌즈들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렌즈는 한 번도 그냥 아예 제가 만져보지 못한 렌즈가 여기 단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그마의 2870 f2.8. 제가 이 렌즈까지 사서 할까 하다가 진짜 2870 f2.8 얘는 사갖고 제가 진짜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와이프가 이걸 작아갖고 쓸까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23mm도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도저히 써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만 이제 구입을 안 했고, 나머지 렌즈들은 지금 얼추 다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끔 소니나 이런 거 이제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마침 2070도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그냥 급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스펙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화각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요. 뭐 환산 화각도 얘기 안 할게요. 최대 개방, 최소 개방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눈에 띄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제 조리개 날수를 봤을 때 2470GM2가 굉장히 bokeh가 예쁜데 11매의 이제 조리개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그마의 2470도 이제 매수는 일단 11매다. 그래서 이렇게 11매와 9매가 있는데, 많은 게 좀 더 그 bokeh 표현에는 좋겠죠. 제가 나중에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각 렌즈별로 bokeh 비교, 뭐 빛 갈라짐 비교, 요거는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니의 렌즈들을 이야기할 때요, 버튼 없는 렌즈는 사지 말라는 얘기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버튼이 없으면 이 사용자 정의 키에서 할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니의 카메라를 쓰면서 좀 조작을 제대로 좀 하려고 하시면 무조건 버튼이 있는 렌즈 사셔야 돼요. 그리고 버튼이 있는 렌즈들 중에서도 위에 있는 거, 옆에는 있는데 위에가 있는 거는 2470GM2하고 2070G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진짜 한번 써보면 버튼 없는 렌즈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개 있는 렌즈는요, 두 개 있는 거 한번 써보는 순간 한 개 있는 렌즈가 진짜 답답해집니다. 왜냐면 가로와 세로 촬영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 밖에 AF, MF 레버, 전환 레버가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고, 예, 최단 촬영 거리 같은 경우는 렌즈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요, 모터입니다. 이 모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뭐를 봐야 하냐면 XD 리니어 모터가 있잖아요. 이 XD 리니어 모터가 소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터인데, 이 XD 리니어 모터가 2470GM2에는 이제 쿼드가 들어가 있고 2070G에는 그냥 이제 듀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리니어 모터들은요, 이제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470 GM2가 유일하게 플로팅 포커스를 이제 적용된 렌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터 직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치수, 무게는 그냥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연속 촬영을 할 때 알파1을 쓰는데 30연사를 AFC에서 해야 되면은, 이거는 서드파티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15연사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요. 30연사를 지원하는 렌즈는 이렇게 딱 소니에서 그 몇 개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2860 번들이 30연사를 지원을 하고, 2470 1세대, 2세대, 그리고 2070G, 2405G가 이제 30연사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줌밍을 하면서 초점을 거의 놓치지 않는 거를 제가 세미파포컬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렌즈는 2470 GM2하고 2070G가 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줌락이 있거나 손떨림 보정이 있거나 뭐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스펙은요, 일단은 보케 표현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조리개 날수가 많은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2470 GM2하고 시그마 2470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요거는 근데 실제 이 결과물은 나중에 똑같은 피사체를 주변부까지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지, 모양뿐만 아니라 그 내부 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포커스 홀더 버튼 생각하면은 2070G하고 2470 GM2가 유리하다. 아무래도 2470 GM2가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한 거는 사실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F는요 2470 GM2가 역시나 제일 빠릅니다. 플로팅 포커스 돼 있고,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다르냐면은 이 줌밍을 하면서 근접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를 막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세밀하고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리니어 계열이 있고 스태핑 계열이 있는데, 스태핑 계열이 아무래도 그 소니 엔지니어들이 말하길 스태핑이 AF 부분에서 불리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계열이 더 유리한데, 이제 아무래도 시그마 같은 경우는 스태핑을 쓰고 있고 탐노는 스태핑을 쓰다가 리니어로 이제 바꿨다. 그래서 스태핑에도 이제 직진형 스태핑이 있고 회전형 스태핑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태핑들은 대부분 다 직진형이긴 해요. 그래서 일반 회전형 스태핑보다 좀 더 발전되게 직진형 스태핑이고, 이제 타사에서 쓰고 있는 방식들이 이 직진형 스태핑입니다. 니콘이 이제 직진형 스태핑 방식을 쓰고 있고, 이제 캐논 같은 경우도 직진형 스태핑을 쓰고 있는 렌즈가 있고, 회전형 스태핑을 쓰고 있는 렌즈가 있고, 뭐 리니어 계열을 쓰고 있는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리니어라고 말 안 하고 그걸 이제 나노 USM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그 나노 USM을 리니어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봤을 때 별로 막 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원래 USM은 이제 회전형 USM인데 그거를 나노 USM이 알고 보면 리니어입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필터 구경은 뭐 사이즈가 아무리 봐도 시그마가 확실히 커요. 이제 탐론이 이 약간 작게 67mm로 굉장히 좀 작게 슬림하게 만들어서 무게도 가볍고 외형도 좀 작다. 그래서 약간 시그마하고 탐론이 갈리는 부분은, 서드파티 중에서 갈리는 부분은 크기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연사가 중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소니 네이티브 쓰셔야 한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도 옛날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세미파포컬, 화각을 변하면서 AF 중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렌즈는 2070G하고 2470 GM2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네들의 이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게 굉장히 많은 렌즈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면 배부른, 네, 이런 렌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기본 렌즈잖아요. 소니에서 2860 알파7C의 기본 렌즈인데, 이렇게 작은데 얘가 이제 보시면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2870, 이게 2860. 그래서 거의 뭐 2배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또 비교해서 볼 게, 이제 또 보면은 가장 작은 렌즈들 같은 걸로는 이제 탐론의 2040이 있습니다. 그리고 2040을 보면은 이 2860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2040하고 이번에 보여드릴 렌즈는 이제 2070. 요 정도의 크기 차이. 그럼 얘는 이제 줌을 하면은, 네,
요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2070이 줌이 꽤 나와요. 네. 그래서 요런 차이를 보이고, 아무래도 2070과 이제 2470GM2는 또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2070G가 2470GM2의 약간 미니미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이제 줌밍을 하면 아무래도 2070이 줌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뽑았을 때 크기는 생각보다 네, 좀 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2400랑 비교하면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2470GM2하고 2405가 거의 이제 비슷한 크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작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죠.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자, 우리 1세대 2470GM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2405가 좀 더 작은 거 느낄 수 있죠. 이게 진짜 커요, 2470GM2가. 그러면 이 2470GM2하고 아까 거를 2470이랑 이렇게 보면은 크기 차이 보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2470GM2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탑론 렌즈들을 많이 썼죠. 이게 또 작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진짜 오래 쓴 탑론 2875 1세대거든요. 이게 훨씬 무게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요. 이게 줌도 이렇게 한번 빼보면 줌도 빼볼게요. 이게 얄쌍해요. 탑론 2875가.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김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2470은요. 이 삼양의 2470은 진짜 2470GM을 거의 그대로 약간 카피한 느낌의 렌즈예요. 그래서 외형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 거의 동일합니다. 뭐 크기와 무게는 근데 이제 삼양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정도 얘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삼양 2470이 인기가 좀 없는 게 소니의 2470GM2가 나와버리니까 얘가 사실 크고 무거운 게 1세대 GM이 있을 때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뻔 하다가 약간 아쉬운. 하지만 이제 삼양에서 굉장히 많은 뭐 VAF나 이런 렌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양의 2470도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삼양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많이 쓰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탑론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2875의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2세대가 약간 좀 더 이렇게 잘 빠졌어요. 이제 굴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빠져가지고 옆에 버튼도 생기고 1세대는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40이랑 보면은 약간 확실히 탑론이 약간 패밀리룩으로 이렇게 좀 잘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시그마의 2470이랑 탑론의 2875인데 크기 차이 보여요? 네. 줌 빼보고 보면 이 무게 차이가 상당해요. 네. 요런 느낌이니까 시그마가 훨씬 커요. 시그마의 느낌은 2470GM이랑 봤을 때도요. 이 크기적인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꿀리지 않아요. 충분히 커요, 얘도. 그래서 얘를 이제 소니의 2470GM2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또 뭐 요런 느낌이다. 확실히 좀 이 시그마가 큰 게 있죠. 이 시그마에는 이제 작은 2870을 한번 같이 비교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제가 걔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렌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냐 2070이 새로 나왔으니까 2070이랑 이렇게 크기를 계속해서 한번 놔봐 드릴게요. 이게 2040 그리고 이게 2070 그 상태에서 875 GM2 아니 2875 G2 이름이 다 막 G 막 이런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네. 약간 요런 느낌이다. 네.
그럼 바디에 꼈을 때 밸런스를 한번 보면은 이게 제가 알파 7C인데 저는 저희 와이프가 쓰는 건데 이제 여기다 이제 블루투스 그립을 껴놨단 아니 이 나무 그립을 우드 그립을 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두꺼워진 게 있긴 한데 그냥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자 이게 제가 봤을 지금 보는 요 2070이에요. 이게 2070이 약간 요런 느낌. 이게 우드 그립을 껴야 요 바닥에 높이가 좀 이렇게 맞아지거든요. 아니면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번들 렌즈 말고는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탐론 2040은 굉장히 이 알파 7C하고 봤을 때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딱 그 작아가지고. 그래서 좀 작으면서 넓은 화각의 밝은 조리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40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287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게 2875 G2인데, 이게 약간 긴박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알파 7C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앞으로 좀 길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알파 7C가 좀 이렇게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물리면 앞으로도 너무 많이 쏠리고 이게 너무 커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파 7C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시그마는 좀 많이 좀 투머치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여기다가 삼양을 물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무겁거든요. 이 렌즈가 무겁기 때문에 완전 가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알파 7C에 쓰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2070G 밸런스 되게 좋고요. 2070G, 2470 GM2도 작으니까 얘도 알파 7C에 물려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면, 물려도 되긴 하는데, 알파 7C의 가격이 있는데, 렌즈의 가격이 있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파 7C 같은 경우는 2070G가 딱 그 밸런스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알파 7C에서도 마지노선이 그 2405G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70이나 2405 또는 서드파티에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탐론 2040이나 2875 정도까지 많이 가면 2875 요 정도. 제가 볼 때는 2040이 딱 그 알파 7C 쓰시면서 뭔가 셀카를 찍으려고 하시면서 가볍게 쓰시려고 하면은 이 정도 괜찮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셀카를 찍을 때는 소니의 2070G보다는 탐론의 2040이 좀 더 밝으니까 네,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렌즈가 좀 커지는 구성을 이제 바디를 더 큰 거를 한번 써볼게요. 알파 1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1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0연사를 이제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30연사는 일단 서드 파티는 다 안 돼요. 서드 파티는 다 안 되고 여기 보여지는 요 렌즈들 이 소니의 렌즈들만 30연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1을 쓴다. 알파 1을 쓰는데 사실 저도 알파 1을 쓰면서 내가 30연사를 과연 얼마나 썼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까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연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2470GM 그리고 2470GM2 그리고 2070G 2405G 거기 뭐 알파 1에 30연사가 되긴 하는데 2860 꼽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니 렌즈를 쓰셔야 된다. 알파 1의 경우에는 서드 파티를 쓰면은 알파 1을 쓰는 게 조금 미안해지죠. 알파 1에게. M4는 상관없죠. 네. M4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이 하프 케이지를 여기다 이제 껴놓은 상황인데 이 하프 케이지가 껴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작은 렌즈들부터 한번 보면은
요 2070, 네. 2040 탐론 렌즈 요 정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냥 짐벌 쓰면서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탐론 2040이 4K도 상당히 예쁘고 AF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20에서 이게 줌이 조금 되고 40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앞으로 많이 안 쏠리기 때문에 짐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M4에다가 2040 굉장히 좋은 조합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좀 큰 렌즈, 우리 삼양 렌즈,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져요. 크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뭐 삼양으로 렌즈를 다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삼양이 다 노랗단 말이에요. 약간 노란 게 있는데 그 VAF 렌즈가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이제 걔랑 같이 쓸 수 있는 화각의 이제 그 컬러의 렌즈로는 아무래도 이 삼양 AF 렌즈가 있겠죠. 제가 VAF 렌즈를 하나 사서 써볼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이 표준 렌즈도 다 사가지고 이게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 테스트하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이런 느낌. 이거는 제가 중고를 산 건데 이 스킨에 붙여놓으신 상태로 해서 제가 안 띄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느낌이다. 이게 하프 케이지인데 이 보세요. 이 크기가 커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나는 큼직큼직한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요 시그마 렌즈. 요즘에는 큼직큼직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삼양이랑 1세대 GM이 더 크죠. 근데 1세대 GM 가격 많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그마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그마 2470도 제가 볼 때는 그 리뉴얼된 모터가 들어가서 제가 60600을 써보니까 AF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의 2470도 아마도 그 신형 스태핑 모터가 아니라 리니어 모터를 넣은 렌즈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좀 얄쌍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탐론인데 탐론 24와 28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20과 28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탐론은 다 좋고 얄쌍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28부터 시작한다는 화각이 조금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만약에 M4 유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탐론 2040, 소니 2070G, 뭐 탐론 2875,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시그마 작은 거는 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걔는 제가 안 만져봐갖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그 크기나 이런 거에서 시그마가 2470이 화각은 넓으니까 2875하고 봤을 때는 뭐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얘가 구경도 훨씬 크니까 67과 82니까 네.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은 렌즈들이 있는데 이 진짜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스펙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렌즈들이 있는 만큼 특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하지 못하는 스펙으로는 보케 표현, 뭐 빛 갈라진 표현, 그 렌즈의 그런 그 코팅된 컬러, 고유의 컬러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 바디들, 작은 바디들한테 마운트 하면서 어느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20부터 시작해서 뭐 75, 2070, 뭐 2075, 2.8에 컴팩트 하면서 막 이런 거 만들 수는 없냐. 그런 렌즈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런 렌즈 나와요.
많은 분들이 광각부터 망원을 커버하면서 넓은 하각이 밝은 줌 렌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광학적으로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 같은 렌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주카포 같은 이 시그마의 정말 전설적인 렌즈죠. 20500 2.8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제 60600도 무거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광학적으로 소니가 요즘 너무 작게 잘 만드니까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약간 생각하는 게 탐론이 원래는 1728, 2875 이런 식으로 화각을 맞추거든요. 근데 2040, 50400이잖아요. 2050 2.8을 탐론이 내놨으면은 진짜 막 엄청난 이 표준줌 렌즈 시장에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소니가 약간 탐론의 대주주다 보니까 이게 2050을 안 하고 2040을 한 건 아닐까. 이래놓고 소니에서 2050 진짜 GM 나오면 난리 나겠는데 2050 2.8 GM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컴팩트하게 나오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렌즈는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사고 싶은 렌즈 사시면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맞아, 네가 맞아인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렌즈들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분명히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취향에 맞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필요한 렌즈들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다양한 렌즈들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빠진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선택의 폭이 너무 넓잖아요. 이런 것들 잘 한번 써먹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솔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